네, 여러분, 광주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광주에 오면 여기서 모임도 하고 또 숙박도 하는 홀리데이 인 광주입니다. 홀리데이 인 광주. 여기가요, 저 건너편 저희가 김대중 센터예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랑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 호텔 3층에 웨딩홀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우리 열혈 아미고 회원이시고 또 아미고 고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웨딩홀을 아예 우리 토론회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애를 쓰십니다. 자, 오늘 광주에서 이 광주에 출마하는 4명의 예비 후보와 함께 제가 지역을 일일이 다니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합동으로 토론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광주입니다. 저희 고정호TV가 이번 40 총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호남의 광주로 왔습니다. 이곳은 광주에 있는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2층의 웨딩홀입니다. 이곳에서 이 광주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민의힘 3명의 후보들과 함께 합동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튼튼하게 뒷받침한 집권 여당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세대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계층, 어떤 직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치러졌던 여러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 제대로 된 후보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호남 지역을 포기했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세 분의 후보들이 없었더라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비겁하게 호남 지역을 포기했다는 그런 비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호남이라는 지역을 지켜주고 있는 덕분으로 국민의힘은 전국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어떤 지역도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부다. 이런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에 출마하는 이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먼저 이 세 분 후보들의 용감한 결단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분이 출마하는 지역이 다 각각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후보 토론회와 같이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거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거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께 자유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말씀들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회를 유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제일 오른쪽에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김정현 후보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갑 지역에 출마하는 하헌식 후보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광주 광산을 지역에 출마하는 안태욱 후보입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갑 출마 후보 김정현 후보부터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인사 말씀과 또 출마의 변, 각오 이런 말씀들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갑 후보 출마자 김정현입니다. 저는 배지를 달겠습니다. 배지를 달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득표율 몇 프로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호남 특히 광주에서 지금까지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 너무나 슬픕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광주에 보수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확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양성시켜서 정말 참다운 보수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정말 저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당위원장 때 일주일에 4번씩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또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타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갖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 또한 그런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갑 지역의 하헌식 후보의 인사 말씀.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고성국 TV 100만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독자가 100만이 넘은 것 같아서 국내 최고의 어떤 보수의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고성국 TV 우리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AB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슬로건으로 출마를 한 하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할 말도 많고 하고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100만이 넘는 전국에 있는 우리 보수 유튜버 아니 보수 애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호남에 대한 실적 그리고 호남이 왜 아직도 후보가 다 차지를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20년째 당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우리 두 후보님들도 20년 이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세 분이 나와서 이번 20대 총선에 광주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 물론 두 분이 더 있겠지만은 왜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다 차지를 못하고 여기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아직은 우리 광주 호남이 아직은 우리 보수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지 이런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보수 유튜버 아니 보수 애독자 100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20대 총선을 나왔지만은 우리 광주는 누가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또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식 투표 이러한 큰 오명이 있습니다. 이 오명 지역에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식 투표 이런 오명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 호남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2대 총선에는 입성을 해서 호남이 정말 보수의 불모지가 아닌 이제는 호남도 기회가 있고 기회의 땅이구나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광산을 지역 안태호 후보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 대표님께서 참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로만 봤는데 오늘 실물을 직접 뵈니까 더 잘생기셨다고 고맙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 모두의 두 분 후보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중앙당에서 우리가 2월 면접 본 날이 며칠이죠? 면접 본 날. 2월 13일. 2월 3일 날 맞습니까? 13일. 13일, 네, 2월 13일 날. 이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신청한 분은 두 분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저희 같이 단수로 신청하신 후보들은 개인이 들어가서 공심위원들을 앞에 가서 저희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광주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제가 이번에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이나 각오가 되겠죠.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이야기하다 끝에 좀 평상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울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과격한 이야기는 아니고 광주를 우리 보면은 요즘에 선거에서 격전지 이야기하시면서 험지 그러잖아요. 여기는 험지가 아닙니다. 광주가 어떻게 험지입니까? 여기는 사실상 사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들게 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윤석열 정부를 만든 다들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역들이지만 특히 김정현 위원장님이나 하헌식 위원장 저도 마찬가지고 앞장서서 그때는 야당 때죠. 정권을 꼭 잡는다는 보장도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이런 대외 이미지 생각 않고 소신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한 끝에 면접 끝에 호남에 인물이 없다고요? 제가 반문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인물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 인물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눈치 살핍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묘하면 좀 뒤로 물러서고 그러죠. 이분들은 뒤로 물러선 분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의지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도 당 생활 한 30여 년 보수당에서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무처 당내부터 했어요. 1987년도 직선제부터 시작해서 신민주공화당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3당 합당, 그 다음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벌써 30여 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왜 이제 저도 이것이 팔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정치 일선에 나와 정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들어가는 게 나도 과거에 90년도에 화염병 날라오고 돌멩이 날라올 때 저도 현장을 지키고 그런 환경이 누가 좋았겠습니까? 다 불편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보수 우파로서 꿋꿋이 저희 집안 자체가 또 그런 내력이었으니까 지켜왔는데 결국은 나도 선배들 따라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날 저도 약간 울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다 듣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그러한 것은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국 말로만 국민 민생 찾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실행에 옮겨야 돼요. 국민들 삶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말은 국리민복하면서 뒤로는 이속기 챙기고 자기들 살 국민하고 개인 영단이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30년이 넘었어요. 국회의원 8석 민주당, 시장 민주당, 구청장 5개 민주당, 시의원 22명 중에 21명이 민주당, 기초의원 69명 중에 57명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돼 있죠. 과연 이게 올바른 구도라고요? 이래가지고 뭔 정치가 되겠습니까? 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겁니까? 정말 이제는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바뀔 때도 됐는데 아직도 90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바뀝시다. 변한 게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남들이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많은 중앙에서 보면은 호남 여기 광주 동지들 우리 앞에 일선에 나서서 활동하는 동지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말인지 진심에서 우러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분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혁신적인 생각을 갖지만 중앙당도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앙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 차원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예산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인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호남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실제로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재명 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안보 특보, 법률 특보, 조직 특보, 특보로 지금 거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연 이 나온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 발전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나오는 것인가? 너무나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광산들 같은 경우 지금 민영배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4등, 5등으로 나온 정재식 정재영 그 후보께서 실제로 지금 2등, 3등은 빠져버리고 4등이 지금 경선이 됐습니다. 이건 100% 꼼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수 공천이고 우리 지금 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이영빈 의원하고 지금 우리 박빙택 후보 지금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 것은 실제로 둘이가 1, 2등이지만 만약 그 경선이 붙게 되면 그 둘의 회의증 때문에 실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밀실 공천이고 또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보수당 우리 국민의힘이 그걸 반드시 뚫고 이번에 국회의원 최소한도로 한 명은 입장할 수 있도록 저희 세 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30년 이상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자파들의 반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얘기를 흘러갔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 서구갑 지역은 송갑서 민주당 상대 후보는 송갑서 후보 그리고 박예자 후보, 김명진 후보, 조인철 후보 현재 4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광산갑과 서구갑이 현재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유일하게 두 곳을 정확히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서구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는 또 이해충돌건으로 아마 낙마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시중에 나도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저 삼선의 송갑석 후보죠. 여기는 전과 오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에 밝혀도 본인이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진보당의 후보도 또 전과 오범입니다. 공교롭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오범 이상이잖아요. 저 깨끗합니다.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민주당 정말 당 대표에서부터서 후보까지 이러한 후보들이 질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한 번만 선택을 해주시고 딱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8명의 후보보다 더 잘해낼 수 있고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면 국민의힘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게 왜 그럽니까? 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저희에게 과연 기회를 한 번이나 줘봤습니까? 20년, 30년 넘도록 지역구 의원 한 번 배출하지 못한 곳이 이곳 호남입니다. 광주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줘보고 과연 그분이 못했다라면은 제가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8명의 후보가 전부 다 민주당인데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이렇게 한 당에서 그들을 하고 있어도 우리네 살림살이 과연 좋아졌습니까? 우리네 생활이 좋아졌습니까? 10년 전에 인구 광주가 147만 8만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곧 있으면 150만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몇 만입니까? 143만. 곧 있으면 140만이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거 140만, 150만 뭐가 그리 차이 있느냐 그러면 아마 알만한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알만한 분들은 알 겁니다. 140만이 깨지면요 시의 기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의 기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그것만 줄어듭니까? 예산 줄어듭니다. 일자리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시의 예산 이 기구가 줄어들면요 5개 구청의 기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어들고 또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잘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대전을 보십시오. 10년 전에 저희보다 5만, 10만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우리는 인구가 5만이 퇴색해서 140만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구는 153만, 4만, 우리보다 10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발전도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게 증빙으로 나옵니다. 경제 자립도 그리고 지방자치제 운영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최하위에 빗대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만 보면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께서도 느껴야 됩니다. 제가 대선 전에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우리 군공항 이전 특별대책 시민단체위원회 아마 광주에서는 군공항 대책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일 클 겁니다. 737개 단체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대표가 최일급 대표 돼 있죠. 그리고 김용민 집행위원장 돼 있고 광주에서는 알만하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712개인가 해서 그 다음으로 큽니다. 모든 단체가. 거기에 군공항 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원로 보수의 원로시죠. 안재용 대표님과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표가 참 서글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 대표 한 20명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뭐 실명을 바뀌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대 상임 집행위원장께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이 와도 시원찮은데 현역이 아니고 우리 당협위원장이 여기를 참석했습니까? 라면서 면전에서 어떻게 디스 아닌 디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 대표들이 앉아있는 20명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반박하고자 했으나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줄 기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 대표님, 제가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대책에서 참석해달라고 참석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만약 안 와서 당협위원장 했다 그러는데 현역 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현역 의원이 왔겠죠.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현역원을 저희가 잘못해서 현역원이 없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현역원을 안 뽑아줘서 현역원이 저희 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당협위원장이 왔는데, 만약에 대구의 현역원이 참석했다라면은 아마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아니 우리 지역에 논의하고자 궁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대구의 현역원이 참석을 했으면 이런 또 볼멘소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국민의힘의 잘못이 아니고 광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했더니 얼른 수긍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북구의 현수막에 우리 이영석 의원님께서 30년 만에 나주에서 운전 면허 시험장을 유치했다고. 참 30년 만에 참 우리 유치했다 하니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그 식당위원장 때 국립청소년 재활센터 그게 국비로 229억입니다. 그 공모 사업은 실제로 윤장현 시장, 이용섭 시장 그리고 강기정 시장 때 떨어진 사업을 제가 정말 일주일에 4번씩 쫓아다니면서 이거 우리 광주에 해야 됩니다. 광주의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유치시켜야 됩니다. 그때 성일정 의원님이 정책의장님이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공모에 떨어진 사업을 우리 김정현 위원장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각오로 이렇게 와서 공모에 떨어진 사업인데 이렇게 와서 저한테 때를 쓰냐고. 저 이거 국립청소년재활센터 우리 광주에 주시면 저 국회의원 됩니다. 저 이거 분명히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실은 중앙당에서 조금 답답한 게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도 민주당 걸로 만듭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무리 저희 가져왔던 것들은 우리 공무원, 현지 같이 움직였던 공무원, 광시청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방산구청 그 공무원들도 잘 아시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송정역 만남의 광장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금 그 광산구 구청장 청장님께서 1호 사업이 송정역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하루에 4만 인구가 이동하는 그 광산구의 강문에 시계탑 하나 없고 포토전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슬프냐고 실은 저희한테 5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봅시다. 해서 제가 대전에 있는 철도관리공단 그리고 또 코레일공사 거기서 한 2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철도관리공단 이사장이 하시는 말, 부이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거 정치 논리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강기정 시장 정무수석을 왜 그때 못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이사장님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부이사장님 됐을 때는 광주에서 송정역에서 근무하고 광주역에서 근무 안 했습니까? 그거 실제로 알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송정역에 해줘야 됩니다. 저한테 정치 논리 펴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럼 당신은 급여를 누가 내봤냐? 우리 다 세금이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원장님 계실 때 그때 해피름 또 좋았던 기회가 송정역 증축이 그때 그 계획안에 잡혔습니다. 자, 만남의 광장 증축안에 넣으십시오. 설계안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학동 전대병원 새병원 짓는 거, 그 예타 통과하는 거, 정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뭐 됐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우리 지금 광주 지역 시민들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로 진료받으러 다니고 왜 서비스 좋고 기계 좋고 장비 좋으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병상이 800상인데 1100상으로 저희 올립니다.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 광주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제가 일단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특히 초선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 못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저 국회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 보좌관들이 저 왔다 빨리 쫓아내라고 저 몇 번 쫓아나갔습니다. 그래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도 내주고 제 상임위원 제가 이를테면 윤영덕 의원 지금 예산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민주당 가서 이것도 부탁해라. 그래야 소상임위에 올라가면 서로 여야 좀 맞춰서 할 거 아니냐. 그분들은 뭐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저는 모든 게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업적을 남기고 제 명함 뒤에는 이렇게 정말로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 업적들이 저기 적혀 있습니다.
왜? 이거 제가 뭐 사기치겠습니까? 저 이번에 말씀대로 운남동 6.25 투표세 1,600만 원. 저희 시청 우리 김영림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6.25 어르신들 미끄러진다고 받아왔습니다. 저는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는지를 압니다. 그 요령만 지금 1년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했고 또 전문가 이상으로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 김정인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안 하고 벌써 30분 넘어간 것 같아요. 속에 맺히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를 그냥 쏟아내는 자리로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우리 후보 합동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 경북 구미의 최상필 본부장,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 남건재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 광주 토론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먼 길 와주셨어요. 제가 이 세 분한테 사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질문 드리는 것도 좀 어줍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광주를 속속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무리 제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그 아주 절절한 토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들한테 그냥 직접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토론은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듣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분야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정책 분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은 제도권의 국회의원들이니까 역량이 집중하시겠다.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온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머리에 딱 꽂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투표세 일부 받아왔고 뭐 이런 거니까 저도 투표세 받아왔어요. 저도 작년에 수안 제 지역구입니다만 수안에 문화예술융복합센터 실시설계 패러 받아왔어요. 그 현수막도 붙였어요. 또 우스꽝스러운 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모처럼 의원은 아닙니다만 그거 받아왔는데 그걸 또 자기가 받아왔다고 또 그 현수막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하면 어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랑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아시다시피 본회의 때 12월 연말결산 되면 여야가 합의로 망치 두드려야 통과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주도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후한무치다. 그거 하는데 얼마나 제가 쫓아다니는데 김정일 위원장도 뭐 국회 몇 번 쫓아다녔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앙에 근무하면서 저는 문화관광 분야의 국회정책연구위원하고 심의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때, 한나라당 때 했는데 그때가 아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가 3년 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가 광주 촌놈이 국회에 제가 국회가 뭘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신바람하고 또 현안 문제 파악하면서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가니까 국회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은 상임위는 어떻게 하며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근데 그걸 하나 했는데 그걸 꼴도 못 봐가지고 그것을 또 보름 뒤에 지나니 민주당에서 제거 현수막 한 15일 되면 떨어지니까 15일 뒤에 자기들이 했다고 또 붙여놓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웃음이 나고 좋습니다. 다 여야라는 게 뭐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또 하남에 얼마 안 됩니다만 역상 걸린공원 개보수 시민들 휴양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완료됐다고 해서 3억 원 받아왔어요. 또 현수막도 붙였어요. 현수막 붙이는 과정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물론 거기 상인들이라 그래서 자영업자 거기 꼭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 공원 앞에 이거 현수막을 좀 붙였다니까 우리 같이 좀 있는 친구도 그걸 붙였더니 그것다 왜 붙이냐고 또 항상 그렇게 좋은 일을 해갖고 왔어도 물론 이제 뭐 간판이 가린다 안 보인다 뭐 그렇게 합디다만 과연 민주당이 걸었으면 꼭 그랬을까요? 간판은 다 보인대. 광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지만 여기 여성부장님들도 많은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왔던 당원 동지들이 계십니다만 얼마나 지금까지 당을 지키며 힘드셨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로만이 아니라 중앙당 소위 말하는 높으신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의 발전책 차원에서 물론 다 지역구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제 지역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아 문화전당 있죠. 아시아 문화전당.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왜 만들어졌어요? 전남도청이 무한으로 말하자면 무한이 목표예요. 가다 보니까 뭔가 선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거 아시아 문화 말하자면 아시아 문화도시 활성에 관한 특별법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건물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다 지나버렸습니다만은 그 짓는 과정에 민주의 성역과 차원에서 말하자면 건물을 전치하냐 마냐 이런 거 한 2년 동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월만 그렇게 또 시간 낭비하고 이제 들어섰는데 제가 지난 과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꼭 그거를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공간 배치 활용도 이런 걸 생각했는가 몰라도 그걸 왜 꼭 지하에 넣었을까? 말하자면 1층 것처럼 지하에 넣었을까? 광장을. 영국에 저는 촌놈입니다만 서울에 가면 문화예술 전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 좀 올렸으면 안 좋았나. 네. 그런 거.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산업. 그래서 요즘에 그게 또 융복합이란 말이 뜨는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IT를 기반한 지식정보화산업인데 요즘 아다시피 LOT, 자율주행, 또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고 표방을 합니다만은 문화관광산업, 그 다음에 유통소비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먹거리 또 특히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런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시 후보 받아주시죠. 후 후보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에 또 바라는 얘기 이어서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에 들어서 특교서나 예산에 대해서는 서구 가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의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전문만 일입니다. 그때 행안부의 특별팀장이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이시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구청과 시청 직원들이 저보고 통화를 해달라.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보좌관들의 힘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문화센터에서 감사패도 받고 프랑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예산이 11월, 12월 이렇게 결정이 나잖아요. 1월 달 되니까 현재 모 신당의 양모 대표께서 본인이 했다라고 예산 자료집에 올리고 카톡방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의 모 국장 간부가 카톡방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은식 위원장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뜨겁습니까? 포자가 올리라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내려가지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구청 관계자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장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야당이면서도 예산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열정을 보여줬는데 심지어는 집권당이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입니다. 집권당이면서도 광주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공천을 한 번 더 받을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정치생명의 연장을 더 할까 이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은 항상 뒷전이고 광주 시민들 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 정말로 느껴야 되고 정말 한 번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 꼭 선정해주고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 광주 시민 윤택하게 행복하게 자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광주가 예산 소매치기가 아주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그거 플래카드 걸고 생색내는 자들도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몹쓸 동네 같기도 하고. 자 이제부터요. 시간이 꽤 돼서 이제 초점을 좀 이쪽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려고 나간 거 아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국회 입성하겠다. 다들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후보가 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앙당 차원에서 함께 치러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세 분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신들의 각오와 당에 대한 요청, 또 정부에 대한 요청. 사실 정부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국정 운영을 통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좀 그쪽으로 바꿔서 김정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정치는 신뢰다. 신뢰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실용이다. 저는 정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초선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지역에 법정동으로 지금 11개 동입니다.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하시는 특히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성 경로당을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혼성으로 되다 보니까 역시 쫓겨나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면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 어르신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은 저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던가 한두 분이십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남성 경로당 무조건 3개 신설한다.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체육 증진으로 해서 건강 증진으로 해서 파크 골프장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과연 우리 광산구 갑에 지금 현재 광산구가 42만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우리 갑은 16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파크 골프의 인구수도 실은 저희가 이번에 파크 골프 광산구청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파크 골프에서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장소나 그런 것들 등에서 문의를 했더니 우산동 둔치에 영산강 둔치에 나인홀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저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0일 정도 지금 정책의장이 유동 정책의장님이신데, 그때 광산구청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실국장님, 저희 우리 또 당협에서 저희가 유동 의장님 만나 뵙고 예산 10억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오케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정책의장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 예산 드리겠다고 저희 보고 공약 걸으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광산구에서 먹거리가 뭘까? 파크 골프장인데 국제급 파크 골프장이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정규홀이 36홀인데 지금 평동에 있는 에콜리안이라고 지금 현재 정규홀 36홀짜리가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파크 골프장으로 108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돼서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병우 청장님은 본인은 저한테 이렇게 면담하듯이 알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파크 골프는 이런 정상인들도 치고 계시지만 실제로 비정 장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108월 반드시 저희가 파크 골프장 유치를 해서 국제도시, 국제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문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한 30년 동안 해먹는 게 뭐냐? 구공항 이전, 그리고 우리 금호타 이전, 어등산 활성화 정말로 해먹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냐? 이것은 특히 금호타 이전 같은 경우는 금호타이어 대주주가 중국 더블스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매매를 하고 나갈 테니 정당의 값을 쳐라. 정당의 값은 뭐냐? 현재 지금 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 할 상업지역으로 그 가격을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럴 때 IMF 때 먹튀가 있었어요. 시민연대가 용서를 지금 못합니다. 방법은 딱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딱 중간에서 시행자, 매도자, 우리 또 광주시 이렇게 해서 적당한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금호타이어는 우리 품으로 오는 겁니다. 강산구.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터미널, 남부터미널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가 지금 비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현대미술관 광주점입니다. 실제로 송정역에서 내려서 환승도하고 거기서 미술관도 보고,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 문화의 전당이라고 있지만 실제로 전부 다 이 문화의 전당들이 전용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그러니까 오페라나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음이 안 돼서. 그쪽 다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시장 면접 때 예산이 3,000억입니다. 3,000억 엄청 큰 돈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광산구가 문화, 예술, 복합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만큼은
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현 한번 믿어보시고 일부러 봐주십시오. 저 국회의원 저 배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회가 되면은 예산에 아니죠 지역 그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고성국 TV의 애독자분들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중앙당이나 국민의힘에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부터서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 전현직 의원님들 그리고 대표님들도 포함해서 한 60, 70명 송년회가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줍니다. 근데 저는 호남에서 오기 때문에 호남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이 고성국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먼저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수순을 잡으면서 반가워 고생했어. 그거 뭔 데서 오셨네 라고 하면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럽니다. 실상은 대구보다 부산보다 KT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호남에서 올라가면은 그 어려운 곳에서 먼 곳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부산보다 더 가깝고 KTX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것은 왜 광주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그 어려운 곳, 힘든 곳, 먼 데서 왔구나. 이것은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만큼 힘든 곳, 어려운 곳,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발언을 하면서 전 모 위원장께서 그분도 호남 분이었습니다. 우리 호남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거기 참석하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요즘은 워낙 이 SNS 시대가 개발된 시대라. 그런데 제게 발언권이 왔을 때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여기에는 전 대표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메시지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 여기 중앙 이 수도권에 많은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호남을 실정을 잘 모릅니다. 호남의 실정은 지금 대선 지방선거를 떠나서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중앙당에서도 특별 대책을 세운다든가 어떤 상황을 대책을 세워서 당구를 할 건데 마냥 좋아진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아쉽게 졌습니다. 근데 졌을 때 얘기입니다. 지고 나서 우리 당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중도 확장 그리고 중도 세 확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기자라고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선거에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중도 세력 확대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극보수 극진보는 어차피 진보와 보수를 찍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도 세력 확장하는 게 맞습니다. 단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중도 확장, 중도 세력 확장한다 그러니까 호남에는요. 지금 여기 세 분 나와 있듯이 20년씩 한 분들입니다. 1년, 2년, 3년 했던 분들도 거의 간직이 한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후보가.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 30년 했던 사람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중도 확장한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저로서는 직업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과 7년째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제가 직업이 뭡니까? 위원장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산토끼가 아니라 집토끼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저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서진 정책은 앞으로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하고 계시게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성공을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여건 영남권의 모 기자가 유력한 모 기자가 저한테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울경은 의원도 당선되고 시의원, 도의원 당선되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나고요. TK 지역에서도 시의원, 도의원 당선되고 있습니다. 다 지자체장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도 힘듭니다. 하루 했던 게 비례대표 한 번. 그거는 왜 그럽니까?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거기에서 민주당을 하나 우리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 여건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출마를 하면 지지율이 20% 30% 무조건 받습니다. 선거 보조금 받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을 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엔 당선이 안 되고 우리하고 어려웠을 때 10년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TK 압도적으로 보수표에 90% 80% 줬습니다. 우리도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90% 80% 줬습니다. 그러나 TK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동진 정책 나름대로 그때 당시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졌지만은 끝나는 표현보다는 함께했던 동지들을
그래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끝까지 정권을 가져왔을 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을 가져왔을 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나름대로 이력도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주당이 이쪽에서 영남에서 해도 그래도 할만하구나. 이 사람들이 기회가 돼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기반을 잡아갑니다. 5년, 10년이 지나니까요. 지금 구의원, 도의원들이 산색을 합니다. 저희는 뭡니까? 지금 20년 했던 사람들 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입가했던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남에는 민주당의 동진정책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승천하도록 이렇게 이력도 달아주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력이 커지고 사람도 올챙이가 개구리가 승천하는 기회도 갖는데 우리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북 당협위원장 28분이 있습니다. 힘들게 정권 가져왔습니다. 누구 하나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8분 그대로 다 맞습니다. 딱 한 분 빼고 김경환이 한 분 빼고 지금 선거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들 겨우 3분 나왔습니다. 물론 2분 더 있습니다만 전남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국민의힘의 호남은 이렇게 헌신하고 투신하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배지를 달면은 금상첨화고 안 달게 된다라면은 중앙당에서 뭐 배려도 있어야 되고 챙기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말로 보수를 했던 사람들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 나도 위원장 한번 해서 저렇게 한번 노력해서 한번 이렇게 영전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또 중도 보수했던 분들도 정말로 나름대로 캐리가 있던 분들이 보수하니까 나름대로 국민의힘 챙겨주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함께 가는 면이 있네. 의리가 대단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며칠 전에 실례입니다. 지금도 강주 지역에는 덜 차 있으니까 후보가요. 나름대로 캐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저녁 10시 반, 11시 반. 며칠 전입니다. 하위원장, 하후보. 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예전부터서 선거 자금 많이 준다는데 맞아? 얼마나 줘? 내일 모레면 그거 현실로 금방 알 건데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선거를 나가겠어? 나름대로 캐리어 있고 네임밸리도 있고 나름대로 좀 광주에서는 좀 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달라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동진정책처럼 올챙이가 개구리 되도록 개구리가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이력도 달아주고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산 500억 가져고 300억 가져고 건물 하나 짓들 우리 호남 사람들 그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예산 많이 가져왔지만요 그거 저 홍보 안 합니다. 그 예산은요 민주당 의원들 가져왔다고 생각되고 우리도 가져왔다고 광주 시민들 그것 때문에 예산 500억 1000억 가져왔다고 해서 표 안 찍어줍니다. 중앙당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산 안 가져온 것보단 좋지만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캐리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보수를 하니까 제가 보내주는구나. 저런 뭔가 자리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랬을 때 주변에 친지에 가족에 동지에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정말로 앞에 계신 분들도 정말 오래된 우리 열정 당원들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거 반면 교삼 삼아 나와서 정말로 이 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투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원식 후보 말씀에 제가 좀 약간 첨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정치적 용어로서 동진서진이라는 용어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를 진격해서 점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관용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냥 쓰시는 거고 저도 일단 그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김대중이가 추진했던 동진 정책과 우리 자유우파가 추진을 한 선인 정책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김대중은요 정권 잡은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게 김대중의 분신이다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을 명남 지역에 보냅니다. 건너갑을 안동에 출마시켜요. 그리고 하나갑을 경남 도당위원장에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김대중이 직접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영남권에 허수한다라고 하는 거를 영남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실패했죠. 죄송합니다. 건너갑이나 하나갑은 실패했지만 그게 거기서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하원식 후보 말씀대로 이제 올챙이가 개구리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대권 주자인 노무현이 어쨌든 부산에 자기 고향이긴 하지만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산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잖아요. 이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이라고 무모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던진 건데 그게 다 하나갑이다, 건너갑이다, 노무현이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우리는 그 동진 정책에서 뭘 좀 뺏겨가지고 굉장히 어설프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매결연 맺는 거고 이런 거 하고 당협과 당협 사이에 아니 뭐 애들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김대중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남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어요. 비례대표만 아니라 지역구도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비례로 따지면은 추미애가 지역으로 따지면 영광한평에 이순희를 공천한 게 그렇습니다. 이순희는 이수성 총리의 동생인데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죠. 칠곡 사람인데 영광한평에 재보궐선거가 생기자 이 이수인을 영입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선거를 김대중이 직접 내려와서 유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서진도 아주 어설프게 하다 말았고 괜히 호남 분들 기분만 상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례로 가면요 더 심각해요. 이게 호남 배려라고 하면서 공천한 사람을 호남 분들이 잘 몰라. 뭐 자기 고향 아버지 고향이 호남 어디래. 근데 내내 서울에서 그냥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을 호남 배려라고 비례 공천을 주면 뭐 호남 분들이 박수라도 칠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비례에서 호남 배려가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컨대 전석훈 의원 있죠. 전석훈 의원은 호남분이고 호남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전주애한테 비례를 주면서 호남 배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애가 호남 배려로 비례를 했으면 당연히 호남에 내려와서 죽든 살든 승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동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호남에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제대로 된 호남 공략을 전략도 없고 디테일도 약하게 했고 특히 어쨌든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비례인데 이 비례에 있어서 호남 분들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호남 배려, 이른바 호남 배려 공천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여기는 쌓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와서 비례대표 당선권 20석이라고 전제할 때 5석은 청년, 5석은 여성, 그리고서 10석 전부 호남으로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호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퍼부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걸 퍼부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두 자릿수 만드는데 만족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례 20자리 중에 아마 20개는 당선될 것 같아요. 10개를 확실하게 호남에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주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자. 그래도 호남이 외면하면 차라리 포기하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해도 안 되네. 그때 가서는 우리가 포기한다는 소리라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식으로 해서 호남 분들이 당신들 뭐 해줬다고 그래 라고 항의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저는 사실 지금 이 20년 30년 이 사제에서 또 분명히 다들 당선을 위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번에 내 죽으러 간다 하고 다 나오셨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비례로 공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의 호남 배려 공천이 발표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 온몸으로 20년 30년 부딪힌 박근혜 탄핵당할 때 그거 맞서 싸웠던 사람들, 이 호남에서 맞서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연 공천하겠느냐, 그런 문제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드린 말씀이 별로 없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사실 면목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은식 후보가 속에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빛고울 산단의 GGM 글로벌 모터스라는 곳 있죠. 그거 민주당 한 거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예요. 그거는 꼭 아셔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노사 민청 합의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기아가 한 임금이 한 1억 가까이 받는다잖아요. 물론 이제 허봉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4,500만 원대 이렇게 이 정도 적정한 임금으로 하자고 노사 민청이 협의해서 뭐 이렇게 다른 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물어보면 민주당이 한 줄 알까? 전혀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돼가지고 그게 그때 공약이 몇 대 19대 총선인가? 19대 총선, 20대 총선 그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본 공약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노사민영 꾸려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쓴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이 있다면 노사민영에서 광주역 일자를 만들었다는 그것이 공약이고 본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이 됐다. 수서정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하원식 위원장 구구절절히 다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동병상련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제가 해볼게요. 저는 가끔 사석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욕이 아니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비단 왕서방이 챙기는 일이 없도록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꼭 그런 일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고생은 뒤지게 일선에 사는데 재미본 사람들은 엉뚱하게 프레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다 재미보고 진짜 고생한 사람은 진짜로 물러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뭐 병신입니까? 정의와 국회 부의장이 제 출판 기념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못 드시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안태우기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미련 곰탱이도 아닌데 여기에 나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겠어요? 물론 저 인정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은데 저도 공공성 공의와 대의로 나왔습니다. 왜? 보수 우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성덕 대표님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대표님 영성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대표님 그러면 TV는 누가 찍어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은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는 말, 출사표를 던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지 않죠. 명함 뿌리고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요, 어떤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묵묵부답이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를 딱 돌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옵니다만은 이 가시밭길을 왜 갑니까? 멍청해서? 바보여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가치와 나름 말하자면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은 꼭 알아주십시오. 국회의원 초선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고 또 엄청난 사업 예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KTX 한편 정차시키는 거, 정편시키는 거 그거 다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례는 정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마음 담고 싶은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런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정말 비례 나오신 분은 활동하신 분 현장에서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정말 후배들을 양성시키고 정말 그분이 70, 80대까지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단합과 또 확장과 정말 지역을 위해서 오래 하실 분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이 돼야 당협위원장들 우리 권리당원, 책임당원 당원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비례 준다. 저는 꼭 그런 마인드로 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비례를 선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 보수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말 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한 명은 나와야 됩니다. 이 김정인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 말을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월 초입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컨벤션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중앙에서 말씀하셨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광주에 컨벤션에 오셔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시무식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은 힘이 있습니다. 저희 집권당의 힘을 믿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 국가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기회쟁쟁합니다. 아주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고성록 TV 얼마나 시청할지 모르겠지만은 호남은 별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전국에 계신 우리 애독자분들께서 모든 호남의 지인분들께 외치셔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지만 이 호남에서는 야당이라는 것. 집권당인데도 야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야당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역이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내 개인 생활이 발전되겠습니까? 저는 출마 선언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 우리 광주에 이 하은시 후보가 나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광주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꼭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공천에 관여한다면 이 세 분을 제가 비례대표로 모실 겁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역구 다 신청해버렸습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산을 지역입니다. 안태호 후보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갑 지역입니다. 하헌식 후보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산 갑 지역입니다. 김정현 후보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박수로 광주 합동토론회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